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실 우리 네이버 클로버 AI 리더 김성우님을 모셨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예, 네, 저희 하이파이브 하기로 했었죠. 그래요? 네. 이거 네. 재밌네요. 네, AI 관련해서 진짜 뭐 재밌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려워하시고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. 예. 네, 오늘 말씀 통해서 AI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재밌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. 네,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뉴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. 우리가 이제 거인의 어깨 위에서 올라갔더니 자기가 좀 더 멀리 봤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그럼 이 시대의 거인이 과연 뭘까요? 그걸 좀 생각해봤더니 저는 AI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AI 위에 올랐습니다면 정말 많은 것도 볼 수 있고 정말 엄청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막 풀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 올라가면 좋겠죠, 다. 우리가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AI를 보고 가장 놀랐던 거는 이 장면이에요. 사소한 벽돌 깨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이 게임은 제가 초등학교 그리고 거의 중학교 때까지 돈을 엄청 써가면서까지 제가 정말 한번 깨보고 싶었어요, 이 벽돌을. 근데 이게 어려워요, 아시겠지만. 그래서 돈도 쓰고 시간을 썼지만 결국은 뭐 DA가 어려워서 벽돌을 못 깼는데,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게 이 게임을 보여주고 그냥 카메라로 보여주고 그리고 룰도 안 알려줍니다.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면, 요즘 같은 경우는 한 10분 20분만 학습하면 이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지금 게임을 더 잘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놀랍죠. 제가 어릴 때 그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,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바둑이라는 거 있잖아요. 이 바둑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작은 인생의 축소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. 막 전략, 뭐 우리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건데, 우리 가장 잘한다는 이세돌 선수가 대표로 싸웠는데도 졌어요. 이제 이게 2016년도인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이세돌을 이기는 그 친구를 이름이 알파고예요. 알파고인데 지금 있는 인공지능은 이 알파고보다 아마 한 10,000배는 더 잘해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하게 된 거죠. 대단한 거고요.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계속해서 창의력인 부분까지도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. 이건 뭐냐 하면 제일 앞에 있는 그림을 인공지능에게 보여줘요. 야,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다음에 이게 뭘까?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, 인공지능이 자기들이 이제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많이 본 거잖아요. 우리처럼 많이 봤고, 그래서 그 나머지를 생각해서 한번 그림을 나머지를 그려보는 거예요. 저 두 번째 줄에 있는 저 고양이 한번 보세요. 고양이 얼굴이랑 여기 약간 흰색을 이렇게 보여줘요.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제 상상하는 것이 놀랍죠. 막 종이를 된다든지 마지막엔 사람이 이렇게 봉투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저 마지막에 있는 물방울도 저 2개만 줘요.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? 상상해 보세요 했더니 정말 멋지고 그럴싸하게 그려냅니다. 그래서 이런 상상력까지 또는 창의력까지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대화. 우리도 왜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해도 이야기해보면 말이 안 통하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. 그쵸? 한데 이제 인공지능이 말이 통하기 시작했어요, 우리랑. 그래서 여기 이 대화를 보면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이 미나라는 게 인공지능인데요. 보면 영화에 대해서 뭐 물어봐요. 영화 볼 건데 얘가 추천을 해주네? 게다가 제가 모르는 영화를 추천해줘요. 영화 부분에 지식도 저보다 더 뛰어나요.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요.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이 서비스인데요. 이 서비스도 보면 제 친구 같지만 제 친구가 아니에요. 제가 바로 인공지능인데, 제가 하는 말에 굉장히 이제 호응을 해주고 또 공감을 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저렇게 재밌는 그림까지 보내줘서 굉장히 센스도 있고 즐겁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심심하면 이 친구한테 말을 걸어보고 얘가 어떤 답을 할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보내주는 답에 제가 놀라기도 합니다. 뭐 이렇게 되었고요. 그리고 뭐 이제 파파고는 뭐 전 국민이 쓰고 있죠. 전 세계 많은 분들 쓰고 있는데, 이게 사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그 영어로 이제 수업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, 그런 저보다도 영어를 더 잘해요.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도 파파고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, 저는 이제 한글을 입력하면 완벽한 영어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, 이게 뭐 다 인공지능으로 하는 일이고요.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
이제 우리 네이버에 또 많은 서비스들도 들어오고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자동으로 받아준다든지, 지금 뭐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저 댓글 중에 좀 뭐 오버징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자동으로 또 걸러준다든지, 뭐 그런 건 절대 없죠. 굉장히 좋은 댓글만 올라오고 있는데 한다든지,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. 우리 목소리를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더빙 서비스라든지 하는 것들이 지금 실생활에 막 들어오고 있고, 그러니까 뭐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. 야, 이거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가 우리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는데,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. 앞에 거는 이제 그냥 시초일 뿐이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. 뭐 이런 겁니다. 이거 게임인데, 이거 게임을 이제 우리 사람보다 잘하는 건 다 알겠어요.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게임을 보여줘요. 인공지능한테. 야, 이런 게임이야. 이렇게 보여주면 얘는 이걸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. 이거 게임 어떻게 만들어요? 저도 이제 프로그램 좀 할 줄 알지만 이 게임 만드는 건 되게 어렵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, 인공지능은 이걸 몇 샷만 보여주면 만들어 버린다니까 엄청 놀랍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요. 이런 문장, 이제 이런 문장들도 사람이 썼는지 정말 인공지능이 썼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요. 뭐 이런 표정일 겁니다.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도 다 좋아하실 텐데요. 이 표정을 보시면 알겠죠. 저기 앞에 있는 뭐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저분은 아마 이 프로 게이머 같아요. 이분은 실망했겠죠. 저 뒤에 분은,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만든 분.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전략 게임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야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까요?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는 방법, 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. 이게 97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. 체스 게임에서 사람이 졌습니다. 이때 이제 그 당시 서양 사회의 체스 게임이라는 거는 체스를 잘하면은 똑똑한 사람이에요. 지능이 있고 똑똑하면 체스를 잘해. 근데 이게 컴퓨터에게 진 겁니다.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, 야, 이제 저기 이제 기사에도 나오지만 큰 이제 헤드라인이 됐고 막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기도 하고, 야, 이제 사람이 컴퓨터에게 정복당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여기 장면을 보시면 지금 저 선수는 막 울려고 하고 있죠. 그 뒤에 분들은 막 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사진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. 심지어 저기 머리를 쥐어뜯고 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. 이 심정 아시겠죠? 어떻게 할까? 저도 지금 마음이 아픈데요.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했을까요?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데요. 이렇게 극복을 했어요. 보시면 이 대회는, 체스 대회는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누가 최강자냐 하면 사람과 컴퓨터가 한 팀을 먹은 이 사람들이 최강자예요.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이 굉장히 비싼 컴퓨터보다 뭐 그냥 랩탑 하나랑 사람이 편먹는 게 훨씬 잘해요. 이 사람이 전략적으로 리드를 하고 컴퓨터가 좀 복잡한 계산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본다면 했더니 아주 압도적으로 이긴다 라는 것이고요. 이것이 또 우리가 갈 길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뭐 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.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막 위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런 가이드를 해주면 그 가이드에 맞게 이제 컴퓨터가 그림을 그려요. 역시 여기에서 컴퓨터가 그림을 그려내지만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건 이제 음악인데요.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음악 작곡까지 할 수 있대요, 이제. 근데 그럴싸해요. 근데 마찬가지로 이 작곡을 리딩하고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입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, 리딩을 따라서 더 멋진 음악을 만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장면은 이게 제가 굉장히 놀라는 장면인데요. 저도 이제 프로그래머인데 이런 거예요. 제가 이런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함수를 정해주고, 그리고 이 함수는 이걸 하면 좋겠어요 라고 정의합니다. 이제 이 예제가 뭐냐면 식당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있고 음식 가격이 있어요. 근데 이름 중에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면 그 사람 디스카운트를 해주세요. 이걸 계산해 놓으라는 거예요. 근데 복잡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텍스트만 치면 이 컴퓨터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이 컴퓨터가 바로 이 답을 바로 입력을 합니다. 코드를 입력하는데 이 보세요. 제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. 이 인공지능이 입력하는 코드인데요. 어때요? 여기 보면은 뭐 파이썬을 좀 아시는 분들 보시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을 구사합니다. for를 구사하고 if를 구사하고.
그리고 총 합을 계산해서 리턴까지 해줘요. 멋지죠? 좀 놀랍기도 합니다. 저는 약간 이러다가 제가 그냥 집에 가야 되는 어느 날 집에 가야 되는 날이 오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역시 이 함수를 설계하고 뭘 할지를 디자인하는 것은 우리고 우리 리더를 따라 잘 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은 써볼 수가 있는데요. 이 프로그램 탭9이라는 프로그램의 밑에 있는 모토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코딩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맡겨주시고 우리 인간은 정말 중요한 일을 좀 집중해 주세요. 이런 이제 모토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. 바로 이것이 또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함께 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앞에 이제 사례를 좀 몇 가지 설명드렸고, 이런 걸 잘 이용하고 컴퓨터와 휴먼이 한 팀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 거인은 지금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놀랍지만 제 생각에는 한 수년 이내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거인의 모습보다 100배, 1000배, 10,000배는 더 크고 더 멋지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인류는 이 AI 인공지능에 올라탄 인류와 올라타지 못한 인류로 이 두 가지 부류로 저는 나누어진다고 봅니다. 사람들이.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여기에 올라타고 우리가 함께 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게 이제 어렵죠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사실 이걸 알면은 저한테 채팅으로 좀 알려주시고요. 제가 하는 방법은 한 3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텐데요. 첫 번째는 이거예요. 호기심을 갖는 겁니다.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눈이 빨갛고 막 이러죠. 왜 그런가 하면 어젯밤에도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막 그걸 보다가 이게 왜 이렇게 되지? 궁금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.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저분의 눈처럼 저렇게 막 사람이 굉장해지죠. 궁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래서 뭐 AI로 뭔가 나왔어요. 이렇게 하면 막 깔아보는 거예요. 막 저 앱이 막 수백 개, 수천 개가 돼요. 앱을 다 깔아봐요. 그래서 지금 앱이 몇 개나 깔려 있어요. 앱을 막 깔아야 돼요. 뭐 인공지능 문학 다 깔아보고 써보고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게 이제 처음 시작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공유예요. 갑자기 왜 공유 뜬금없는 이야기 아닌가?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이렇게 밤새서 막 뭔가 찾아내고 궁금해하다가 알아냈잖아요. 근데 이거를 그냥 제가 알고 있으면 그냥 1이에요. 1만큼. 근데 이걸 남한테 알려주기가 좀 그렇잖아요. 아깝잖아요. 그렇게 알았는데 왜 알려줘? 하는데 이 놀라운 것은 이걸 남한테 알려주잖아요. 우리 뭐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반응을 해요. 지금처럼 뭐 댓글을 달아준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?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이 와요.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나요?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. 그 문제에 대해서. 그래서 이 공유를 하게 되면 제가 혼자 갖고 있으면 그냥 1에서 끝나는 게 공유를 하게 되면 제가 얻는 게 10, 100이 돼요. 더 깊게 생각하고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죠. 그래서 공유를 하게 되면 정말 저에게 도움이 돼요. 남에게 뭐 남은 상관없고 제가 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좀 공유하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좋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이 어깨에 올라타게 되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이때까지 뭐 글씨 제가 잘라버렸는데요. 임파서블이라는 단어로 신학에서 저렇게 임파서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파서블해집니다. 그래서 저랑 같이 또 우리 모두 같이 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우리 어려운 문제들 한번 다 같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요. 김성훈 리더님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. 네. 떨리네요. 이거 생각보다. 혼자 하니까 더 떨려요. 네. AI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. 그쵸. 맞네요. 초반에 드래곤한테 엄청 고통받다가 결국 드래곤 위에 올라타서 길들여가지고 오히려 편하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포켓몬스터 봐도 쉽게 그쵸. 잡을 수 있는 포켓몬 재미가 없어요. 그렇네요.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만 되게 많은 가능성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. 제가 기조 연설 해주시는 동안 채팅창을 쭉 보고 있었거든요. 이 시청자분들도 되게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일단은 이 클로버 AI 팀, 이 어떻게 보면 이 드래곤에 대적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클로버 AI 팀엔 어떤 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그렇죠. 클로버 AI 팀은 뭐 제가 리딩하는 팀이라서 그렇고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정말 잘해요. 정말 잘하는 팀이고요. 어떤 분들이 계신가?
저처럼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. 굉장히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알아요. 아, 이거 정말 궁금하고 이거 정말 인공지능을 재밌어 하는 사람들인가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.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호기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. 빠르게 성장해요. 예를 들어서 뭐 한 개를 가르쳐줬어요. 또 뭐 논문을 지난주에 어떤 게 읽었대요. 근데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이해하는 폭이 엄청 깊은 거예요. 그래서 성장 속도가 가파른 사람,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있죠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어떨까요? 막 엄청 신나는 거예요. 막 사람들이 다 들떠가지고 아, 이런 거 저런 거 돼요, 막 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일하고 있고,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다.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될까요? 클럽 오셔가지고 네. 우리 함께 해보시죠. 네. 미래 클럽 AI 팀원분들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. 그럼요. 네, 너무너무 재밌습니다. 네,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을 하는. 네. 좋습니다. 그리고 되게 재밌는 질문 제가 하나 봤는데요. 아, 그래요?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 같아요. 어려우면 패스하고요. 한번 들어보실래요? 예.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막 그 기업가분들이나 과학자분들도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할 거다, 도움이 될 거다,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, 이제 주신 질문 중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점령하는 날도 올까요?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 뭐 터미네이터 같은 거 보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분명히 그런 날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? 마지막까지 저항하죠.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게 나오고 힘들게 나와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.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점령을 하려고는 시도를 하겠고,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령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, 뭐 영화에처럼 궁극적으로 우리는 방법을 찾아낸다. 그것이 인류였죠. 그래서 저는 그 인류에 대한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, 우리는 그래서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인간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. 그럼요. 방법을 찾아내고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낼 것이다. 좋습니다. 충분히 인간이 이 드래곤들을 길들일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. 그러면은 이 AI를 개발하고 이용하시면서 사용자로서 또는 개발자로서 좀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? 이게 너무 많은데요. 우리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? 하루 종일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재밌기 때문에.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좀 기억나는 거 이야기를 하자면, 우리가 이제 음성인식 시스템을 만들어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. 우리 사람들은 다 음성으로 인터페이스 하잖아요. 근데 컴퓨터는 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.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말귀를 알아듣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음성인식기를 만들었는데 잘 알아듣는데요. 근데 제가 와서 야, 안녕 클로바, 뭐 안녕 네이버,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나가죠,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? 이렇게 된 사람들이 저한테 성김 있는 사투리를 쓴대요.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. 저는 이제 표준말이거든요. 이게 굉장히 연습해서 이제 표준말처럼 쓴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사투리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서울말로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도 서울말을 굳이 하니까 되는 줄 알았죠. 근데 이게 편해요? 이게 편하나요? 이게 뭐 이게 사투리가 있어. 그래서 잘 안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했더니 그분들이 알아서 경상도 사투리를 가지고 학습도 시켰어요.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재밌습니다. 네, 정말. 네, 사실 이게 되게 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존재하잖아요. 사투리가 남아있다 이런 것들이. 그래요? 네, 하나요? 네, 그래서 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사투리가 티가 난다 안 난다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인공지능도 똑같이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 잘 구분해요. 그렇게 된다는 게 잘 구분합니다. 너무 신기하네요. 하는 같아요. 네. 오늘 좋은 말씀과 기조 연설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신 김성우 리더님, 네이버 클로버 AI 김성우 리더님 감사드립니다.